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입니다. 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축부심도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당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서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5대 민생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민생부채, 전세사기, 불공정 갑질, 대중소 상생, 노동탄압 및 산업재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추진에 대해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차례대로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부의 위원회 이동주 의원, 환경노동위의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의 박상영 의원이 말씀 주시고 그 다음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조호섭입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박주민 의원님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저는 을지로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3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각오와 각 상임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도 대한민국도 모두 위기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는 실종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정권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을지로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당내 어떤 기구보다 민생과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국민의 목소리, 을들의 울분을 들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그러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팽개친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정감사,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뒤이어 각 상임위별 책임위원께서 구체적인 국정감사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은 관심과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의원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불관계로 인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을 살피겠습니다. 예를 들어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원부자재 공급 가격은 인상하면서도 가맹점의 판매 가격을 고정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MMS 쿠폰 가격 인상 차액과 텀블러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면서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을 필수 권장 물품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썸플레이스 본사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가맹점주를 위해 본사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사의 갑질로 피해받는 대리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쿠쿠전자는 본사 직원의 막말과 불공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협의회 소속 점주가 운영하는 11개 점포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소속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면서
점주들의 밥줄을 끊고 있습니다. 쿠커전자 부당한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점주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원청 횡포에 고통받는 하청 기업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의 계약 외의 추가 작업을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각종 부대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하청업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부당한 갑질을 공론화해서 하청업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하청 간 상생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살피겠습니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들의 경영활동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 결제가 늦어 입점업체는 많이 팔려도 망할 걱정을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빠른 정산 서비스라고 하여 정산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실제 정산할 때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제도가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국회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오늘은 민생경제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과 근본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가맹사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국민께 알리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생 경제 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어서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에 8명이 사망한 DLENC, 또 반복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SPC 등의 경영 책임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윤과 효율만을 앞세우고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여전히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셋째로는 근로시간을 69시간제, 주 69시간제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문제도 여전히 다룰 것이고, 또 최근에 일부 모럴 해저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하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문제도 여전히 노동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시각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 당시에 원희룡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했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은 분명 전세 사기가 그들에게 무도하고 불평등한 재난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자는 정부 여당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전세 사기 특별법은 많은 사각지대와 한계를 지닌 채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넉 달째인 9월 현재 민주당이 우려했던 대로 엄격한 피해 인정 기준 및 까다로운 피해 조건, 피해 지원 요건 등으로 많은 사각지대가 현재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또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와 의의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 문제점들을 더욱 파헤치고 근본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는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강민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양경숙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 역대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대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와중에 59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부자 감세 추진 당시 예견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만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세수 오차율 14.8%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에 무책임을 넘어 무관심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와 정치 감사로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때 아닌 이념 전쟁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조폭으로 규정하며 악마화하고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소상공인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대한 무능,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대 민생과제로 민생부채, 전세 사기, 불공정 갑질, 대중소상생, 노동탄압, 산업재해를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선 놓은 민생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가구별 부채 통계 조사 요구,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한 유예제도 확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자격 제한 완화, 회생 전문 법원 설치 확대, 채권자 변동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을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더욱 고통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적용 요건 완화,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오피스텔 근린 생활 시설에도 피해 인정, 선순위 부실 채권에 대한 매입 등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성, 원스톱 피해 지원, 신속한 심사 진행, LH 매입 임대를 넘어선 피해주택 매입 프로그램 도입,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력 투입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택배 플랫폼, 돌봄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갑질에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하겠습니다. 사실상 해고인 클렌징 제도를 강행하고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CLS 불공정한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긴 배달의 민족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급식실 노동자 반복적 폐암 발생, 방문 점검원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사태와 같은 외국 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불공정, 부조리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대중소 상생을 위해 가맹점 불공정 피해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입니다.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하는 전국 가맹점에 한 달에 3번 서울 본사에서 대면 결제하라는 상식밖의 요구를 한 버거킹, 소상공인 매출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는 오픈업 서비스, 장비와 설비에 대해 본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투썸 플레이스, 본사의 집단 계약 갱신 거절과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아디다스, 배차 알고리즘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스타트업의 정보를 들여다본 뒤 화물 중개 서비스에 진입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800여 차례 타사 정보망을 무단으로 침투하여 얻은 정보로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의 카카오 VX,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및 중소기업 영업 침해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는 효성 등 수많은 아우성을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의 문제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SPC, DLENC, 세아 베스틸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살인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건폭몰이 이후 더욱 위협받고 있는 건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민생 이슈를 나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정위, 국토부 등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회복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력을 다해서 비상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관심 이 산무에 맞서서 벼랑 끝에 몰린 국민과 갑질로 고통받는 을들에게 든든한 기댈 곳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